두꺼운 측면. 예방적 도로 예방적 유지보수. 이게 도로 예방적 유지보수라는 게 우리가 도로를 하면은 공룡성 지수가 우리가 PI입니다. 그게 2.5 정도 돼요. PI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공룡성 지수가 PSI가 우리가 5.0이 됩니다. 5.0. 이게 최중호 할 때요. 신설 도로를 해갖고 포장해갖고 딱 했을 때가 5.0이에요. 5.0. 이게 우리가 이제 파손이 되면은 공룡성 지수라고 하는데 그 지수가 PSI가 한 2.5 정도 되면은 이 도로는 새로운 포장을,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방적 유지보수는 우리가 얘가 이 내려올수록 우리가 차가 평탄성이 안 좋아서 덜커덩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00년, 8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수가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촌에 공무원 아저씨들이 부족해서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순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요때 보수를 해요. 보수를 하니까 이게 다시 높아져요. 높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또 보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얘는 지연적 보수, 얘는 방치시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지연적 유지보수. 근데 예방적 유지보수는 아예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이제 이제 시청이나 유지 관리팀을 두 가지고 평상시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미리 보수를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리 보수를 하니까. 그러면, 예방적 유지보수. 예방적 유지보수가 되는 거예요. 예방적 유지보수. 예방적 유지보수가 되니까 얘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더 오랫동안 내구성을 연장시켜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공룡성 지수 평단성이 올라갈수록 좋잖아요. 더 좋은 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차량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이 부분이 예방적 유지보수예요. 예방적 유지보수. 이게 공룡성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평탄성이죠. 평탄성. 결국은. 성차감이라는 거예요. 성차감.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번에 보면은 안반의 불연 속면. 안반의 불연속면은 안반의 불연속면은 안반이 연속되지 않은 면이에요. 안반이 연속되지 않은 면. 결국은 사면, 산사태도 그렇고 사면도 그렇고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안반이 불연속면, 불연속이니까 이렇게 지금은 연속이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얘가 두 개로 나눠지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얘도 하나, 두 개로. 이게 불연속면이죠. 그럼 얘 미끄러지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불연속면이죠. 터널에서 터널을 굴착을 하는데, 이 굴착을 하기 전에는 원 상태는 괜찮아요. 굴착을 하니까 얘가 공간이 비니까, 여기에 이렇게, 균열이 갔으니까, 이게 균열이 많이 간 게 불연속면이니까 쑥 밑으로 빠지니까 붕괴되는 거죠, 붕괴. 이런 걸 얘들이 불연속면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연속면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단청이 있고요. 청리가 있고요. 편리가 있고. 전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청, 청리, 편리, 전리. 전리라는 거는 균열에 말하는 거고요. 단청이라는 거는 청이 지어 있는 거예요. 청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데 이만큼이 이렇게 청이 지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단청이에요. 단청. 이렇게 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청리라고 하는 거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태정암이 층층이 쌓여 있어서 이게 태정암이면은 청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편리는 얇게 이렇게 돌이 일어나는 그런 돌이 있어요. 편리 정도. 뭐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륜성면의 종류예요. 근데 이런 불륜성면의 종류들이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여기에 뭐 어쌍칼을 한든지 락볼트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에 억지 말뚝을 박든지 뭐 여러 가지 보강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강간다단 그라우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강간다단 그라우팅을 해서 이걸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다 불연성면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뭐 합니까? 암판정을 하잖아요. 암판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보수 보강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하는 거죠. 결국은 암판정 하는 이유도 우리가 구조물에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조각을 설치해주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 바닥면에 있잖아요. 바닥면에. 그거에 따라서 이 암이 얘가 지지를 못하면은 어떤 더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지력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지지력이 안 나, 너무 파쇄가 돼갖고 자갈천이 풍화처럼 풍화가 돼가지고 있으면은 이만큼은 더 구착을 해내는데 어떤 대체를 하는 공법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마다 다르는 거죠. 사면, 터널, 이렇게 기초하는 부분, 얘는 토공이 들어가고, 우리가 저기에서 댐에서는 누수를 발생시키잖아요. 댐에서는. 이는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강간다단 그라우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의 종류. 시방서의 종류. 우리가 표준 시방서가 있죠. 표준 시방서가 있고, 전문 시방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시방서가 있죠. 공사 시방서요. 우리가 표준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잖아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방서는 있습니다. 시방서. 그러니까 그 시방서에 이 시방서보다 이것보다 낮으면 안 돼요. 표준 시방서는 기준으로 해서 전문 시방서나 공사 시방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얘들은 현장에 공사할 때 필요한 시방서고 얘는 고속도로 시방서, 댐 공사 시방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공사 있잖아요, 공사. 그런데 보면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방서들이 전문 시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속도로 전문 시방서예요. 그러니까 표준 시방서가 한 12가지, 13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전문 시방서에 그 해당하는 기관에서 자기들만의 나름대로 전문 시방서를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시방이라는 거는 그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다시 설계하는 사람이 이거 2개를 기준으로 다시 공사 시방서를 재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공법에 따라서 시공하는 방법이나 공법에 따라서 이걸 2개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시방서를 정하는 게 공사 시방서예요. 이건 이제 현장 조건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그 해당 공사 전체적인 거에 전문성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경부고속도로하고 저쪽 영동고속도로하고 뭐 중부 내륙고속도로하고 시방 기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고속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시방 기준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현장 여건은 다를 수 있죠. 현장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같아야 되죠. 자기들만의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만족한 게 전문 시방서예요. 이게 얘는 표준 시방서는 도로 모든 걸 전체적인 거를 다 만족을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거. 예. 그래서 여기 표준 시방서는 도로라는 개념에 대한 거는 없어요. 뭐 3회 공통적인 것들만 시방서가 있어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뭐 사면에 대한 거, 비탈면에 대한 표준 시방서,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준, 전문, 공사 시방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번에 도수 및 송수관로. 도수 및 송수관로인데 이거는 이제 상수도예요, 상수도.
상수도인데 한 번씩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상수도를 이제 가정집에까지 가서 물을 대줘야 돼요. 물을 대줘야 되는데 이 최고 높은 데가 여기가 이제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이 하천이에요. 하천인데 우리가 펌프를 해 치수탑을 설치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치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이렇게 물을 끄잡아서 여기에 물을 채워요. 채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물을 치수를 하죠. 치수를 합니다. 이렇게 치수장에 치수를 해가지고 이어서 정수장까지 보내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가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 그래서 정수장에서 이제 정수장에서 원래 요 여과지가 있어요. 여과지가 있는데 이 도수. 그래서 정수장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정수. 그래서 정수를 다 하고 있는 물이 배수지. 이제 정수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려면은 높은 데에서 물을 보내줘야지 압력으로 해서 우리 집까지 물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높은 곳에 배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송수라고 합니다. 송수라는데 이 배수지에서 저번에는 우리가 이제 도수가 나왔나요? 여기 나왔었죠. 저번 시험에. 그래서 여기에 와서 오는데 요거는 급수. 이거는 배수지니까 얘는 배수. 그래서 우리한테 물 공급해 줄 때 급수 그러잖아요. 급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가정집에 들어올 때는 급수, 배수, 그 다음에 송수, 정수, 도수, 치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수하고 송수관로에 매설을 하는데 그 매설 깊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도수와 송수관로의 매설 위치, 매설 위치와 깊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한 1.2m 이 깊이는 우리가 가는 거에 이 매설 깊이는 이건 기본적인 깊이가 우리 보통 지하 지작물의 1.2m 이상의 우리가 매설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지작물하고 위치는 50c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수관로하고 1.2m 이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결 심도보다 또 깊어야 돼요. 그래서 1.2m 이상, 동결 깊이보다 이상,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작물하고 50cm 이상 이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그 밖에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정한 기준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